국방부가 서욱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합동성에 기반한 국방우주력 발전 추진평가회의를 열고 우리 군의 국방우주력 현황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 시작합니다. 합동참모본부가 우리 군의 우주작전 수행 개념을 정립했습니다. 우주작전의 범주를 4개로 구분하고 이 영역을 기준으로 작전 수행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3일 서욱 국방부 장관이 주관한 합동성에 기반한 국방우주력 발전 추진평가회의. 합참은 이 자리에서 합동우주작전 수행 개념을 밝혔습니다. 우주는 군사와 비군사 등 경계와 구분이 불명하고 누구나 접근과 활용이 가능한 공간입니다. 우리 군은 작전 소요를 고려하여 합동성에 기반한 우주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정립하였습니다. 합참은 우주작전의 범주를 4개로 구분했습니다. 합동작전에 요구되는 감시정찰과 항법, 통신을 지원하는 우주정보지원과 우주 위험과 위협을 식별하는 우주영역 인식, 우주자산의 생존성과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우주통제, 우주전력을 우주로 운반 배치하거나 우주 내에서 이동시키는 우주전력투사로 나눈 겁니다. 이에 따라 각 범주에서 각 군의 작전사령부와 연계한 합동우주작전 수행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각 군의 우주력 발전 추진도 이 4개의 범주를 기반으로 임무가 정립될 전망입니다. 합동성에 기반한 국방우주력 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방 관계기관과 전군의 역량과 노력을 한 방향으로 결집시키는 초석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국방부는 합참이 작전 수행 개념과 역량을 잘 발전시킬 수 있게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합니다. 국가우주위원회 산하에 신설되는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를 통해 효율적인 국방우주력 건설을 추진하고 조직과 인력 보강을 지속 검토하며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체계 발전과 국내외 인적 교류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는 연구개발과 기술력 확보를 통해 군과 민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술적 토대를 마련하고 미국과의 우주 협력을 강화할 뿐 아니라 여러 우주 선진국과의 협력 관계도 새롭게 구축할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터넷과 컴퓨터 시스템을 파괴하는 블랙 해커, 그리고 이들의 공격을 방어하는 사람을 화이트햇이라고 하는데요. 국방부와 사이버작전사령부가 최고의 화이트햇을 선발했습니다. 보도에 정비영 기자입니다. 가슴을 울리는 화려한 대북 공연이 2021 화이트햇 콘테스트 시상식의 시작을 알립니다. 행사에 서 국방부 장관과 원인철 합참의장을 비롯해 행사를 주관한 김한성 사이버작전사령관과 다양한 유관기관의 사이버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습니다. 화이트햇 콘테스트는 우수 인재를 발굴하고 국가 사이버 안보 역량 발전을 위해 민관군이 규류하는 소통의 장입니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은 2021년도 화이트햇 콘테스트의 값진 성과를 발판 삼아서 사이버 작전 수행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모두 322개 팀이 참가해 22개 팀이 본선에 진출했고 일반부와 청소년부, 국방트랙 각 분야에서 상위 3개 팀이 수상했습니다. 일반부에선 강진호 팬클럽, 청소년부에선 필승 예스 아이 캔, 올해 신설된 국방트랙에선 본선 진출 커트라인 팀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올해엔 사관생도 대상 첫 번외 대회를 열어 특별상을 시상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많은 장병부들과의 경쟁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이렇게 입상하게 되어 기분이 좋습니다. 특히 뛰어난 실력을 가진 저희 팀원들 권혁 대위님, 송우선 상병, 이승현 일병 덕분에 즐겁게 대회하고 많이 배워갈 수 있었습니다. 이어 진행된 패널 토의에선 사관생도들과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본부장 등이 둘러앉아 함께하는 사이버 국방, 디지털 뉴딜 시대 사이버전의 모습과 미래란 주제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오후엔 국내외 사이버 위협과 사이버 공격 대응 방안 등에 대한 주제 발표가 이어지며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나날이 진화하는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한 민관군의 노력은 계속됩니다. 국방뉴스 정병입니다. 서울 한강을 잇는 다리가 파괴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에서 민관군이 함께 부서진 교량을 긴급 복구하는 훈련을 처음으로 진행했습니다. 특히 이번 훈련은 군에서 사용하는 교량이 아닌 서울시의 비축자재 교량으로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배석원 기자입니다.
유압 크레인이 육중한 철제 구조물을 올리고 내리기를 반복합니다. 장병들도 구조물을 내릴 위치를 잡고 결속 부분이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히 조입니다. 전시 등으로 한강다리가 파괴됐을 때 부서진 곳을 건너는 교량을 만드는 겁니다. 이번 교량복구 훈련에는 수도방위 사령부와 서울시, 행안부 등 유관기관과 15개 전시 동원업체가 참여했습니다. 설치한 교량은 서울시가 2009년에 도입한 LST 교량으로 군에서도 처음 조립해보는 교량입니다. 민간군 합동으로 LST 교량 설치 훈련을 하는 건 교량을 구입하고 이번이 처음입니다. 훈련은 서울시 충무훈련과 연계해 서울 한강교량이 파괴된 상황을 가정한 채 진행됐습니다. 유사시 민간군이 합동으로 파손된 교량을 복구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30명도 안 되는 한 개 중대 인원이 폭 6.4m, 길이 40m의 교량을 완성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이틀. 마지막으로 차량과 사람도 올라보면서 안정성을 확인합니다. 부대는 70m 길이도 나흘이면 완성할 수 있다는 임무 완수에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서울은 대한민국의 심장입니다. 한강상 32개의 교량은 심장의 핏줄입니다. 교량이 이상 없이 운영될 때 대한민국의 생명력은 유지됩니다. 이번 한강상 교량 합동 긴급 복구 훈련을 군 주도와 실시함으로 민간군 통합방위 태세 능력이 더욱 확장되었습니다. 수도 서울 절대 사수를 위한 공병부대 능력을 지속 배양해 나가겠습니다. 육군 수도방위 사령부는 매년 민간군 합동으로 교량복구 훈련을 지속할 수 있도록 훈련 정례화를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배석원입니다. 제4회 드론보 챌린지 대회가 전남 장성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도 여러 민간업체들이 참여해 뛰어난 드론 기술들을 선보였는데 자세한 내용 신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동그란 드론이 건물을 향해 날아갑니다. 드론의 건물 침투 능력을 평가하는 겁니다. 민간업체의 드론봇 기술을 공유하고 드론 산업 발전에 협력하기 위한 드론봇 챌린지 대회입니다. 벌써 4년째 이어지고 있는데 올해는 19개 팀이 최종 결승에 올랐습니다. 무인체계의 대표적인 드론을 무기체계에 접목시킴으로써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현재 역점적으로 드론 관련된 무기체계 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회는 전남 장성훈련장과 고흥항공센터, 대전 한밭수목원에서 진행됐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실시간 전송되는 영상을 보며 참가자들의 드론 기술과 조종 실력을 평가했습니다. 특히 드론의 전장 활용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군의 성능이라든가 임무를 얼마나 잘 수행할 수 있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지, 또 그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얼마나 민이 가지고 있는 첨단 기술들이 잘 반영이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봤고요. 육군은 정찰 드론과 군집 드론, 지상 로봇의 전술 운용 가능성을 평가해 수상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육군은 드론봇 챌린지 대회를 더욱 확대해 민군 드론 기술 협력의 장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신건입니다. 해군이 국민들의 해양 의식을 높이기 위해 2021 대한민국 해군 공모전을 개최했었는데요. 지난 3일부터는 수상작들에 대한 특별 전시회를 진행합니다. 김다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군이 2021 대한민국 해군 공모전 수상작을 대상으로 해군의 모체인 해방병단 표지석이 있는 서울 인사동 인근의 라메르 갤러리에서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2021 대한민국 해군 공모전은 25회 바다사진 공모전과 4회 호국 문예제, 국민군가 창작 공모전 세 부문입니다. 지난 7월 19일부터 9월 24일까지 두 달여간 진행된 공모전엔 2,200여 점의 작품이 출품돼 치열한 경쟁을 펼쳤으며 지난 10월 12일 수상자 발표와 함께 성공적으로 종료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전시되어 있는 작품들이 우리 일반 국민들도 좀 더 많이 보면서 바다를 이해할 수 있고 해군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상자 여러분들께 대한민국 해군을 대표해서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 지난 3일 전시회가 열린 갤러리에서 시상식이 진행됐으며 공모전 수상자 가운데 이날 16명이 참석했습니다. 아침 시간에 이렇게 해녀들이 모여가지고 체조도 하고 물질을 하니까 한번 담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찍기가 찍었는데 또
운이 좋게 바다 공모전이 있어가지고 거기 한번 출품하게 됐는데 이런 큰 상을 받게 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장품들을 보니까 되게 다른 사람도 이렇게 열심히 찍은 모습을 보면 저도 앞으로 이렇게 대회를 나갈 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작품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이 됐어요. 전시장엔 해군과 해병대, 바다를 주제로 한 사진 17점과 시와 수필의 호곡문예 14점이 전시됐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진행된 국민공과 창작 공모전에 30편의 작품이 출품됐는데요. 이 가운데 수상작 3곡이 전시장 배경음악으로 사용되면서 관람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해군은 이번 공모전이 해군 창설의 의미를 되새기고 해군과 바다에 대한 이해와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애들이 생각이 참 긍정적이고 다 이렇게 좋은 표현들하고 좋은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해군의 미래가 밝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궁금해서 한번 와봤는데 참 잘 와봤다 생각이 드네요. 전시회는 해군 창설을 기념하는 네이비 위크를 맞아 오는 8일까지 6일간 관람을 희망하는 방문객에게 무료로 개방됩니다. 더불어 14일까지 해군 홈페이지와 SNS를 이용한 온라인 전시회도 운영되며 오는 12월엔 작품집을 발간해 부대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김다현입니다. 11월 4일 오늘의 국방단신과 국내 코로나19 종합 상황 전해드립니다. 육군 동원전력사령부가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예비군 교육훈련 교관들의 임무 수행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경연대회를 열었습니다. 대회는 전시 동원지원단 증창설 임무를 고려해 보병과 장비 위주로 치러졌고 예비군 교관 임무를 수행하는 베테랑 간부들이 참여해 통신 장비와 사격 지휘 등 예비군 임무 수행에 필요한 각종 전투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공군 15특수임무비행단이 완벽한 동계 항공작전을 위해 소방시설 정밀 점검 등 동계 안전 점검을 했습니다. 부대는 제설작전본부를 편성해 폭설 상황에서도 원활한 항공작전이 가능하도록 작전 계획을 수립하고 제설 차량 등 장비 가동 상태를 철저히 확인했습니다. 이와 함께 자동 화재 탐지 설비와 스프링클러 등 소화 장치도 꼼꼼히 살펴 동계 작전 태세를 확립했습니다. 11월 4일 오전 1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현황입니다. 9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2,059명이고 격리 인원은 53명입니다. 가을빛에 짙어져 가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붉게 물든 단풍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도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에 가을을 즐기기 좋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안개가 걷히고 낮부터 맑은 하늘 드러나 있는데요. 여기에 따스한 가을볕이 내리쬐면서 한낮에 서울이 18도, 광주 21도까지 올라 선선하겠습니다. 단 일교차는 그만큼 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후에는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지방에 비가 잠시 내릴 텐데요.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큰 불편함은 없겠지만 이 비구름 뒤로 중국발 스모그가 또 한 번 유입됩니다. 따라서 중서부와 영남 지역 곳곳에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내일도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가 남아있겠는데요.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은 10도, 대구는 7도로 출발합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20도, 원주 19도, 대구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작전 기상은 양호하고요. 일요일부터 다음 주 초까지 비가 내리겠고 이후 급격히 추워지겠습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최근에는 사이버와 우주같이 비전통적인 위협에 대비하는 일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우리 군도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내일이 더 강한 우리 군을 기대합니다. 국방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